자, 최근에 부산대병원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최종 의료기관으로 헬기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는 이재명이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현직 의사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재명의 헬기 이송은 특혜라는 논란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헬기 태워달라고 하면은 부산에서 다쳤던 사람을 서울까지 헬기로 태워주냐라는 겁니다. 안 해주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 징징대면은 유튜브에서 하도 편향되게 검열할 가능성이 또 실제로 높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요. 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실제 범행 현장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 애들이 영상 삭제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지들도 캥기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핑계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범인이 오른손으로 이재명의 목을 강타를 하는데요. 분명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범인의 왼손과 오른손에 있던 도구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목을 강타할 때는 뭔가 흰색 종이가 좀 둘둘 쌓여져 있는 딱 민주당 응원하는 그 깃발을 감아놓은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그 얇고 빈약해 보이는 막대기 같은 물건으로 쳤었거든요. 그게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은색의 무시무시한 금속 칼날하고는 그 성질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음모론이 아니라 뭐가 좀 달라 보이는데 우리 집에 있는 과도나 등산칼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 보이는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경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왜 단체로 이거를 덮고 넘어가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을 상대로 뭔가 굉장히 오만하고 고압적으로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발표하면은 너네는 그냥 입 다물고 믿으라고 들으라고. 근데 안 맞잖아. 영상이 증명을 하잖아 그거를. 그리고 그 부분은 뭐 그래 그냥 넘어간다고 칩시다. 일단 초반에. 그런데 현장에서 솔직히 현직 의사들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출혈량이 일단 너무나도 적었던 건 팩트예요. 그 정도 충격량으로 성인 남자가 만약에 흉기로 이렇게 찔렀다면 원래 푹 하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중상을 입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저렇게 작은 상처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의사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솔직히 너무 출혈량이 적었다고. 이거는 팩트잖아. 이거는 명백히 증명된 사실이야. 민주당 애들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현장 영상을 지우라고 떼를 쓰는 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런 정황들이 영상에 대놓고 나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진짜로 합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웅성웅성 얘기를 하는데 범인을 제압했다면서 이놈이 들고 있던 칼을 이제 내가 빼들었다. 그런데 칼에 피는 묻지 않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명이는 대체 왜 다친 거죠? 무엇에 다친 건가요? 그리고 초반에 민주당 애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의식이 뚜렷했었다. 천만다행이다 이러면서 지들도 초반에 현장이라든지 방송에 기어 나와가지고 사건 직후에 떠들었던 그 민주당 관계자들, 변호사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뚜렷하다고 했었다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경상이라고 했어요. 1cm 정도의 피부가 찢어진 열상이라고 했어.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상처가 커졌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더라고. 1cm라고 했다가 1.5cm라고 했다가 2cm라고 했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판이. 점점 더 이재명의 상태가 갑자기 위중해진다니까. 정신이 의식이 뚜렷하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점점 더 위중해져요. 자, 부산대병원은 헬기로 다른 병원을 가는 거는 이재명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으로 다른 병원에 가는 사례가 그러면은 왜 처음이었을까요? 딴 사람들은 그러면은 왜 다른 곳으로 안 갔을까? 간단합니다. 남들은 비슷한 증상으로 다쳐가지고 오면은 부산대에서 그냥 치료를 받았거든. 왜 그럴까? 부산대 병원이 아주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 외상센터 전문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가 유명한 병원이기는 하지만 외상 분야로는 애초에 권역 외상센터가 없는 곳이에요. 뭐 암 수술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렇다면은 최고의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왜 헬기를 타고 호들갑을 떨면서 서울까지 갔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의사들이 지적하는 응급 헬기 특혜 논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재명이가 응급하고 긴급했다면 외상센터 전문 병원이고 거리도 가까운 곳에 있는 부산대에서 수술을 받는 게 당연하죠. 응급하니까. 근데 결국 안 급하니까 서울까지 이동이 가능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안 급한 환자라면은 응급 헬기를 왜 씁니까? 구급차를 왜 써요? 그러니까 특혜지.
그래서 의사들도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의료를 살린다더니 지방 균형 발전 드립을 치는 인간들이 정작 지가 아프면은 거대 정당, 야당의 당대표라는 인간도 서울대병원을 가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끈이 닿지 않는 인연이 없는 부산대 의료진들에게는 이재명의 상태를 보여주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혹시 자기랑 인연이 닿는 사람들이 있는 서울대로 갔던 거는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음모론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에요. 자, 급하면은 우리나라 최고 외상 전문에 거리도 가까운 부산대를 가는 게 맞잖아. 근데 왜 안 갔냐고. 응급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까지 사람이 버티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응급하지 않다면은 응급 헬기는 왜 쓰는데? SMICU라고 중증 환자 전용 그 고급 구급차가 있는데 그런 거를 왜 썼냐는 겁니다. 힘없는 국민들, 진짜 아픈 국민들 누구 순번을 제끼고 저런 거까지 타고 가가지고 맨날 순번이 꽉꽉 밀리고 있는 응급 환자 미어 터지는 서울대병원까지 가가지고 수술을 특혜로 받아 챙겼냐 이 말입니다.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솔직히 이재명은 중증 환자가 아니잖아요. 왜? 중증 환자면은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았어야지. 외상센터로는 거기가 더 알아주는 곳인데 안 맞잖아 앞뒤가. 이러면서 또 여러분들 돌아가는 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챙겨가죠. 또 재판은 총선 이후까지 밀리고 있고 연기가 되고 이낙연 신당 창당의 분위기도 찬물을 끼얹고 있고 그러고 있죠. 이낙연이 지금 빨리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신당 창당 분위기를 못 만들잖아. 솔직히 이재명 지금 의식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아니거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거대 정당의 대표라면 휠체어를 타고 가서라도 재판에 충실하게 나가가지고 협조를 하는 게 사회 지도층으로서 마땅히 책임 있는 자세라고 국민인 우리들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있어야죠. 네 이놈 아픈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 이딴 소리를 하는 인간들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는 인간들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힘당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 국힘당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대놓고 지금 전국의 수많은 의사분들과 네티즌들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공략 가능한 방향으로 식탁을 대놓고 차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떠먹는 것도 못합니까? 매번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설설 기고 자제를 하면서 상대방이 만들고 주도하는 룰과 프레임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냐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니들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 국힘당 똑똑히 들어요. 니들이 그런다고 표가 오는 게 아니라고. 표 계산이 그렇게 안 되냐? 오히려 이럴 때도 확실한 이런 명분과 건수를 잡고 국민들과 의사들이 분노하는 포인트에 함께 따라가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그들의 부적절하고 이해가 안 가는 처신에 대해서 응급 헬기 특혜 이런 거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파 유튜버님들도 이런 말을 해요. 국힘당은 항상 유리한 상황에서도 순식간에 수세에 방어에 몰리는 능력이 있다고. 매사에 주도권을 잡지를 못하면서 매번 툭하면은 상대방의 공격과 음모에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대응하기에만 급급하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국힘당이 여러분들 똑똑하고 싸움을 잘하는 아주 똑똑하고 빈틈없는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든든한 정당입니까? 아니죠. 국힘당 애들을 보면은 불안해 항상. 여러분 예전에 정의당 윤소하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사실 생긴 거부터 보면 딱 좌파같이 생겼어요. 정치 뉴스를 오래 보다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아주 웃긴 짓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윤소하를 협박하는 무서운 소포 편지가 왔었다는 거야. 너네 조심해라. 너네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 이렇게 태극기 자결단 이러면서 뭔가 우파스러운 느낌을 내면서 무시무시한 어떤 협박 편지, 뭐 칼이 배달이 되고 막 이런 짓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냥 같은 좌파 세력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서 보냈던 짜고 치던 쇼였다라는 거예요. 좌파 애들끼리. 여러분들 이거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양반도 당연히 전남 해남 출신의 61년생 나이에 전형적인 민주화파리 운동권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 동생들이 한번 대답해봐요.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의 좌파는 과학이죠. 586 운동권 출신의 특정 지역 출신의 다 그렇다니까. 저런 사람들이 인해 장막을 둘러가지고 지들끼리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자기들이 권력과 대한민국 기득권의 단물을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야.
한국 정치판 뉴스를 바라볼 때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는 게 이쯤 되면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색안경과 선입견이 아니라 정수기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 사람을 거르는 유능한 필터라고. 지금 여러분들 돈봉투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갖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 하나 있죠. 민주당 송영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송영길이가 답답하다라고 밉다고 이제 같은 강성 좌파 성향의 70대 유튜버 할배가 송영길의 머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치소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의문의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해요. 이상하죠? 지금 민주당 애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테러를 당했다 이런 무서운 증오범죄를 당했다 이런 석연치 않은 사건의 흐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보라고 이상한 과거 사건 사례들을 제가 한번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국힘당 당신들은 직업 정치인, 전업 정치인들이잖아요. 365일 24시간 내내 정치 생각만 해야 되는 인간이 너희들이잖아. 그러면은 이재명 사건을 보는 그 즉시 지금 이런 사건들 내가 지금 아주 이 단편적인 것만 예로 쫙 들어드리는 이런 것들이 국힘당 당신들 머릿속에도 파노라마처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들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와 확실히 정치 짬밥이 장난 아니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보고 배워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지. 국힘당이 하는 거를 보면은 실제 기억력이라든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당대 권력자들한테 굽실거리면서 저번에는 저 사람한테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무릎 꿇으면서 금배지 달고 시장 도지사만 하면 그만입니까? 기억력도 나빠, 과거 있었던 사례도 몰라, 센스도 없고 말빨도 없고 전투력도 없어. 윗대가리 놀이는 왜 합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이 지금 하는 처신 그거 이상하다. 응급 헬기 특혜다. SMICU 응급구급차 특혜다. 부산대 권역 외상센터가 유명한데 왜 너희들은 외상센터도 없는 서울대로 갔냐. 안 급하니까 갔는 모양인데 안 급하다면 헬기를 타고 구급차를 타는 거는 특혜 아니냐. 니들이 따지고 들어가야지. 지역 의료를 무시하는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규탄한다. 이런 건 괜찮잖아. 이런 논리들이 일반인 의사들이나 나 같은 유튜버, 일반인 네티즌들보다 국힘당 니들이 먼저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올라야지. 니들이 만들어주는 논리를 보고 우리가 퍼날라야 되는데 왜 거꾸로 돌아가고 있냐고.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목소리 내주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지금 민주당한테 고발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지. 뭐 하고 있냐고 지금 팔짱 끼고. 이재명의 행동은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고 특혜가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국힘당도 진짜 좀 반성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 이걸 쓴소리라고 생각해 국힘당. 왜 이거를 젊은 사람이 당신들한테 뭐 가르치려고 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거 아니잖아. 나는 남남이고 일반인이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선동에 안 속고 당신들을 지지해주고 있는 지지자잖아. 지지자가 정당보다 상전인 거 아니야? 당연히 말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국힘당도 반성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쓴소리가 아니고 달콤한 소리잖아. 지지층 입장에서 좀 찍고 싶은 정당이 되고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되라고. 언제까지 똑똑한 사람들이 소프트한 일반인 친구들을 설득할 때 민주당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된다. 이 소리를 반복을 해야 되냐고. 도대체 몇 년 동안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언성을 여러분들 안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절대로 내가 국힘당 상대로는 좋은 말이 안 나와. 참고 또 참는데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또 기분 좋은 주말을 맞이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사실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끄셔도 되는데 제가 30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참고로 이 영상에도 광고가 없습니다. 이거 광고가 없는 영상이에요. 노란 딱지가 붙을 게 너무 뻔해 보여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포기하고 올리는 거야. 그래서 얼음사이다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에 한 달에 커피 한 잔, 국밥 한 그릇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을 좀 해주신다면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 소중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밥 한 그릇 이렇게 좀 떠먹여 주시면은 제가 많이 먹고 힘을 많이 내가지고 바른 소리 쓴 소리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같이 함께 또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우파의 목소리 내고 또 민주당을 분쇄해 보자고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또 우파의 공론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 봅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